중국 어선이 연평도 앞바다에 빈배 세척을 심어두고 우리 꽃게 어장을 쓸어왔습니다. 그 배들은 왜 여태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을까요? 단속이 안 되는 바다의 구조를 따져보겠습니다. 오늘의 브리핑입니다. 2026년 8월 11일 오후 2시 연평도 인근 우리 영해에서 합동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이 주도하고 해군이 함께 나선 작전입니다. 첫 번째 작전에서 중국 어선 5척이 납포됐습니다. 1시간 뒤 두 번째 작전에서 3척이 더 잡혀 모두 8척이 됐습니다. 철선이 7척, 목선이 1척입니다. 사람이 타고 있던 배는 5척, 붙잡힌 선원은 10명입니다. 나머지 3척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세워져 있던 무인 어선입니다. 중국 어선들은 이 빈배를 북방한계선 인근에 정박시켜 놓고 불법 조업의 거점으로 썼습니다. 빈배로 자리를 맡아두고 다른 배들이 오가며 조업하는 방식입니다. 해경은 이날 불법 조업 어선 24척도 우리 해역 밖으로 퇴거시켰습니다. 남은 어선들은 모두 북방한계선 북쪽으로 달아났습니다. 해경과 해군은 다음 날인 12일까지 합동작전을 이어갔습니다. 납포된 배들은 선박법과 공유수면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어장 한복판에 말뚝을 박듯 빈배를 세워뒀다는 사실이 이 작전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사람이 없는 배였을까요? 답은 이 바다의 지도에 있습니다. 연평도에서 북방한계선까지는 가까운 곳이 1.4km에 불과합니다. 배로 몇 분이면 닿는 거리 넘어가 곧 북한 해역이라는 뜻입니다. 북방한계선 수역은 외국 어선의 조업이 금지된 바다입니다. 그런데 이 금지는 현장에서 온전히 작동하지 못합니다. 북한 해안포의 사정권이라 해경의 대형 경비함이 마음대로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단속은 해군 함정의 어모 아래 소수 인원이 고속 단정을 타고 붙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사이 중국 어선은 빠르면 3분 만에 북방한계선 북쪽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선을 넘는 순간 우리 공권력은 따라갈 수 없습니다. 북한이 외화벌이를 위해 중국 어선의 조업권을 팔아왔다는 정황도 여러 차례 제기됐습니다. 쫓기면 북쪽으로 피하고 잠잠해지면 다시 내려오는 구조가 굳어진 배경입니다. 숫자로 보면 구조가 더 선명해집니다. 서해에는 중국 어선이 하루 200여 척씩 출몰합니다. 그런데 납포되는 배는 한 해 50여 척 안팎에 그칩니다. 2023년에 54척, 2024년에 46척이었습니다. 하루 200척이 드나드는 바다에서 1년에 50척. 잡힐 확률이 그만큼 낮다는 계산입니다. 빈배는 바로 이 확률 위에 세워졌습니다. 사람이 타지 않으니 검거될 위험이 없고 좋은 어장 자리는 계속 차지할 수 있습니다. 단속이 닿기 어려운 바다임을 알고 박아둔 값싸고 안전한 말뚝인 셈입니다. 그 말뚝이 노리는 것이 무엇인지 이번에는 우리 밥상과 지갑 쪽에서 보겠습니다. 연평 어장의 주인은 꽃게입니다. 그런데 그 꽃게가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2024년 연평 어장의 꽃게 어획량은 93만 1,000kg이었습니다. 한 해 전 175만 8,000kg에서 47% 줄어든 5년 사이 최저치입니다. 정부가 정하는 꽃게 총 허용 어획량도 따라서 깎였습니다. 2026년 허용량은 3,891톤, 전년 6,702 톤에서 42% 줄었습니다. 이 제도가 시작된 2003년 이후 가장 적은 양입니다. 연평 어장과 서해 특정 해역의 기대사는 배는 285척, 대부분인 267척이 인천배입니다. 배 한 척에 돌아가는 몫은 10톤이 채 되지 않습니다. 실제 어민의 장부를 보면 체감은 더 큽니다. 연평도의 한 어선은 할당량이 21만 kg에서 10만 kg 아래로 반토막 났습니다.
예상 매출은 27억 원대에서 13억 원으로 내려앉았습니다. 한 해 조업 비용이 15억 원을 넘으니 그물을 던지기 전에 적자가 먼저 찍히는 구조입니다. 꽃게가 준대에는 고수온 같은 바다 환경의 변화가 겹쳐 있습니다. 그러나 어민들이 빼놓지 않고 지목하는 또 하나의 원인이 중국 어선의 싹쓸이 조업입니다. 우리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조업을 허가받은 중국 어선만 1,150척입니다. 절반을 훌쩍 넘는 711척이 바다까지 훑는 쌍끌이 저인망 어선입니다. 허가 없이 드나드는 배는 여기에 더해집니다. 문제는 9월부터 열리는 가을 꽃게철입니다. 꽃게철 2달 동안 북방한계선 인근에만 불법 중국 어선이 하루 평균 190여 척 몰린 해도 있었습니다. 꽃게는 자라는 데 시간이 필요한 자원이라 바닥까지 쓸어가면 이듬해 어획이 그대로 줄어듭니다. 줄어든 몫은 어민의 소득에서 끝나지 않고 시장에서 꽃게 값을 밀어올리는 압력이 됩니다. 2025년 꽃게 평균 위판 가격은 1kg에 13,000원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다는 앞으로 달라질 수 있을까요? 정부는 2026년 들어 대응 수위를 올렸습니다. 납포된 어선에 물리는 담보금 상한을 3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였습니다. 위반이 무거우면 예외 없이 잡아들이는 무관용 원칙도 함께 세웠습니다. 8월에 8척 납포와 24척 퇴거는 그 원칙이 현장에서 작동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반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구조는 그대로라는 지적입니다. 3분이면 달아나는 지형과 북한 해역이라는 피난처는 담보금으로는 바뀌지 않습니다. 퇴거된 24척은 처벌받지 않았으니 물러났다가 다시 내려오면 그만입니다. 두 번째 반론은 단속만으로는 풀 수 없다는 시각입니다. 전문가들은 어선 감축과 한중 어업 협상, 북한 조업권 문제까지 함께 다뤄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해경이 아무리 잡아도 배를 내보내는 쪽이 그대로면 바다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편에는 이번 작전을 의미 있는 전환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자리를 지키던 빈배까지 걷어낸 것은 단속의 기준이 실제로 달라졌다는 신호라는 해석입니다. 지켜볼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납포된 8척의 조사 결과와 실제로 물리게 될 담보금의 액수입니다. 다른 하나는 9월에 열리는 가을 꽃게철입니다. 중국 어선이 다시 몰려드는 그 첫 달이 무관용 원칙의 진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일을 숫자 6개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세척. 북방 한계선 인근의 말뚝처럼 박혀있던 무인 거점 어선입니다. 둘째, 8척과 10명, 8월 11일 두 차례 작전으로 납포된 배와 선원입니다. 셋째, 1.4km, 연평도에서 북방한 개선까지 곧 도주로까지의 최단 거리입니다. 넷째, 200대 50, 하루에 출몰하는 중국 어선과 한 해 납포되는 배의 숫자입니다. 다섯째, 42%, 2026년 꽃게 총 허용어 획량이 한 해 만에 깎인 폭입니다. 여섯째, 10억 원, 무관용 원칙과 함께 올라간 불법 조업 담보금의 새 상한입니다. 숫자들이 가리키는 결론은 하나, 빈 배는 우연히 떠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중국 어선은 단속이 닿기 어려운 바다의 빈틈을 계산해 빈 배를 심었습니다. 그 계산을 깨는 길은 납포와 담보금이라는 실제 비용을 꾸준히 물리는 것입니다. 9월 꽃게철의 서해가 그 답을 보여줄 것입니다. 매일 저녁 한국에 닿는 핵심 하나를 끝까지 파고듭니다. 구독과 저장으로 함께해 주세요.